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왔죠? 제가 불미스럽게도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영상이 좀 올라오는데 좀 이제 휴식기가 필요해서 몸 좀 쉬고 이제 오늘이 원래 격리가 풀린 날이에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아직 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근데 목소리 돌아오고 이제 목 아프거나 인후통이나 이런 거 두통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빨리빨리 진도도 나가고 모의고사도 나왔는데 모의고사 걸린 시점에 하필 또 딱 그래가지고 참 불미스럽네요. 자 어쨌든 간에 고2 거하고 고3 거하고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고2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코로나 걸린 와중에도 컨디션 괜찮았을 때 풀어보긴 미리 제가 풀어봤어요. 근데 느끼는 거는 일단 고2 거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전형적인 화원 스타일대로 나왔다라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3월 모의고사가 저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20 학년도까지만 해도, 2020이랑 2021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약간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통합과학에다가 통합과학 느낌이 강했어요. 통합과학에서 이제 저희 2020 때는 통합과학만 나왔고요. 2021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몰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화원 1단원에 몰이 들어가고 이번에도 몰이 들어갔는데 통합과학의 아이디어 문제 중에서 뭐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몰이 좀 굉장히 이제 좀 상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컷을 예측하기에는 45로 예측이 제일 많이 되는데 솔직히 45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고 화원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공률결합, 이온결합에 관한 문제나 주기율편에 관한 문제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학원에 다 있는 내용을 약간 쉽게 낸 출제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화학원을 좀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만 좀 깨우치면 얘만 깨우치면 이제 많이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2 처음으로 화원을 했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 달 농부를 안 하고 시험을 쳤을 가능성이 처음 쳤을 때는 이제 보면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뭘 문제들이 막 저렇게 나온다. 막 읽으면 들으니 혼자서 저게 뭐지? 막 이렇게 막 멘붕이 오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뭐 서두가 길긴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강의는 듣기 전에 미리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셨겠지만, 틀린 문제들은 미리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눈에 익히신 다음에 들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이 강의는 내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상세하게 필요한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간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쉽죠.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다. X는 캐러더스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 섬유이다. 그리고 천연 섬유보다 질기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인류의 문제 해결했다. 뭐 뭐죠? 나일론이죠.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거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의 사례에 대한 거다. 자, 어떤 화학 반응인가?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이 배웠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중화 반응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 아니냐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둘게요. 자,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붉은색으로 녹슨다. 철문이 녹슨다. 철이 녹쓰는 과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산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산화하는 반응이네. 오케이. 생선회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줄어든다. 오케이. 생선회 염기성 레몬즙 산성과 염기성을 만나서 중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중화 반응이고요.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 과합성을 통해 포도당이 합성된다. 합성되는 거 다 이건 뭐죠? 산화하는 반응이다. 맞죠? 합성되고 분해되고 다 산화하는 반응, 산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산화하는 반응 배웠을 때 학생들이 이제 배웠을 때 산소가 이동하거나 수소가 이동하거나 전자가 이동하거나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서 뭐 포도당 합성 과정 여러분들 뭐 화학 시간 안 써도 다 알 겁니다. 맞죠? 그냥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여러분들 뭐 눈에 익히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산화하는 반응만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가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가에 관련된 기사의 일부이다 라고 했는데 뭐 신소재 사실 파트는
화원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피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상 잊혀버려도 돼요, 사실. 근데 이런 건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된다. 사실 신소재가 요새 좀 트렌드죠, 화학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저 보도록 할게요. 원자 하나의 두께, 세상에서 가장 얇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나왔는데요. 대막 공대 뭐시겠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뭐를 원자 하나의 두께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공개했다. 뭐 원자 하나의 두께 뭐 그렇대요. 뭐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이거는 탄소 원자가 벌집처럼 육각형으로 연결된 판형 물질이다. 오, 그렇구나. 이건 뭐지? 구리가 전기보다 100배 잘 통하면서 철보다도 200배 강해 전기 전자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자,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될 정보는 뭐죠? 아,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 아, 이게 어떤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판형 물질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판형 물질이면 끝났죠. 뭐예요? 그래핀이죠, 그래핀. 굉장히 유명하다, 맞죠? 그리고 얘는 전기 노선성이 매우 강하다, 맞죠? 전기 노선성이 강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특징이 알 겁니다. 그래핀이랑 이제 관련된 게 흑연이 있고요. 뭐 탄소 나노 튜브가 있고, 그런데 기본 베이스가 판형인 그래핀이다. 얘가 판형이죠, 그래핀이. 판형. 얘는 2D예요, 2D. 근데 흑연은 입체로 얘가 그래핀이 쌓여 있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죠. 연필 들어있는 거.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얘를 말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 보시면 기억 그래핀이다 맞고요. 니은 흑연의 한 층을 떼내어 같은 구조를 쓴다. 맞죠? 되게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맞죠? 디귿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 방금 얘기했던 거 활용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화물 가와나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는 뭐예요? CH3COH 얘는 아세트산. 처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연습으로 도움이 돼요. 나는 뭐예요? C2H5OH 얘는 뭐예요? 에탄올. 어디 사용되는지 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딱 학생들이 얘기한다. 야, 이게 비대면으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이제 봤네. 비대면으로 딱. 코로나 시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마스크를 안 꼈어. 마스크 껴야지. 마스크 껴야 돼. 자, 그냥 해봤어요. 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수용액은 산성이다라고 했는 맞죠? 그렇죠. 학생 B, 나는 손소독제 원료로 이용될 수 있어. 그렇죠. 일단 손소독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자, 학생 C 원자수분의 H 원자수 또는 뭐 H 원자수분의 O 원자수. 자,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맞죠? 계속 나온다. 맞죠? 수특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트렌드라서 학교 내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가 보면요. C 두 개에 H 네 개 있다. 맞죠? 그래서 얘는 2네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C가 두 개, H 여섯 개다 3이다. 맞죠? 그러면 가랑 나 중에서 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가 더 크다고 했네.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A, B만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고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요즘 트렌드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전자수와 같은 이라는 말이 보이면요. 등전자 입자라고 사실 화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등전자 입자. 이게 무슨 말인데요? 등전자 입자로 된 이온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전자수와 같다는 말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A 플러스와 B가 마이너스가 있다. 일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이 있어요. 전자빛인데, 전자빛을 봤더니 두 개가 꽉 차 있어. 이거 뭐예요? 이죽이 18쪽 형태로 가지고 있다. 즉, 네온의 전자빛을 갖는구나. 자, 전자빛을 표시할 때 대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여기 이런 전자빛을 갖는다라고 가로를 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는 농도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온의 전자빛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온의 전자빛을 갖는 이런 이온들이 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일가 양이온은 얘보다 전자를 한 개 이라는 형태로 지금 네온이 되는 거니까 원래 하나 더 많았으면 나트륨 이온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맞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얘를 두 개를 더 얻어서 네온의 전자빛이 되었네 라는 거니까 산소 이가 음이온이다. 맞죠? 이런 입자들을 등전자 입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원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화원 티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옳은 설명은 기업 A는 17쪽 원소이다. 아닙니다. 1쪽 원소예요. 틀렸고, B는 비금속 원소이다. 그렇죠. 비금속. 당연히 맞고요. 여기 주기업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디귿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아니요.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 자, 그러니까 이게 등전자 입자 이온의 특징이 뭐냐면 금속이랑 비금속은 반드시 주기가 다르고 금속이 비금속보다 한 주기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등전자 입자에 있었던 이 전자 배치가 실제 비금속에 있었던 주기랑 같은 주기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등전자 입자의 이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에. 배울 점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쉬운 문제였지만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물질 가에서 다의 이용의 사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화원 때도 배우는 거죠. 맞죠? 각각 메테인,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중 하나이다. 식염수. 아유, 식염수 뭡니까? 염화나트륨이 나왔죠. 소금물이에요. 식염수. 제설제는 염화칼슘. 그다음에 도시가스, 메테인. 도시가스, 메테인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이제 수특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LPG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LPG란다. LNG죠. LNG입니다. 네, 착각했어요. LPG는 이제 부탄가스 이런 걸 말한 거고 LNG 이제 액화 천연가스다. 도시가스 이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얘를 가공시켜서 압축시키면 CNG가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내지는 도움이 될 거예요. 도시가스다까지만 알고 계셔도 수능 모의고사 풀 때는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자, 보면요. 기억, 가는 NaCl이다 라고 맞네요. 맞고요. 니은, 나의 수용액은 전기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얘 뭐예요? 자, 얘가 수용액 상태로 들어가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이온결합 물질 맞죠? 양이온이고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얘는 이온결합 물질.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에 넣으면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버립니다. 즉 얘가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맞죠? 이런 형태로 나와요. 즉 얘는 전기동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맞죠? 지금 달을 완전 연소시키면 이라고 했을 때 완전 연소한다라는 말이 O2와 반응해서 CO2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완전 연소한다라고 부르죠. 근데 얘를 분해하면 얘가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고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CO2와 H2O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사람과 모음을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실험에 타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사실 이 내용도 황원에서는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통합각을 이해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요게 메인이다 맞죠. 그래서 이게 화원과 이제 지원을 약간 이렇게 융합시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통합과학에서 두 개의 과목의 연관성이 있다 맞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사람의 몸, 인체와 지각에서 가장 많이 구성하는 그런 원소들 다섯 가지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네 가지 또는 세 가지,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를 총 많이 외워주라라고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자, 일단 인체에서 제일 많은 거,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 애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65% 이게 뭐예요? 산소죠, 산소. 산소. 그 다음이 많은 게 탄소. 그래서 원래는 구성되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제가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초은쓰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아니고 순서는 산소, 탄소, 수소 순서다. 그러니까 1, 2, 3 순서고 뒤에는 이제 뭐 0. 몇 %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고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 탄소, 수소 순서인데 초은쓰가 들어있어요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빨라요. 그 다음에 자 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X 공통적인 게 얘가 산소가 제일 많고요. 지각이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멘트 배웠을 땐 또 다를 수 있죠. 맞죠?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많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규소가 제일 많죠. 왜 규소가 많은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배웠죠. 지각에는 광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광물들이 뭐로 구성화되어 있어요? 규산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SiO4였죠, 맞죠? SiO4, 뭐, E- 뭐 이런 물질이 이게 규산형 광물에 대한 물질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라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사실 화원에서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보면요. X는 산소이다. 맞고요. 자, 니은. 원자 번호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Y가 뭐였죠? 탄소고요. Z는 SI의 원자 번호. 죄송합니다. 6번, 14번입니다. 맞죠? 일단 틀렸다, 맞죠? 이런 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뭐, 다 하나 또, 수엘립의 붕탄 이렇게 막 세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화원한 친구들은 번호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Y 원자는 최대 4가지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얘는 14족, 즉 발이 4개다라고 제가 나중에 배우겠는데, 즉 공유 결합할 수 있는 발, 이 4개다. 공유결합할 수 있는 전자들이 4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자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틱은 3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번이 뭘 문제 남았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막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벌써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겁먹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어요. 기체. 오케이.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인데 기체 온도와 압력은 각각 같고 라고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부피 꼴, 몰수비, 분자량 비 꼴, 밀도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아, 부피비 있고 몰수비. 얘가 기체인데 만약에 기체가 만약에 표가 아니라요. 기체가 만약에 부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부피가 몰수랑 같은 거예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여기 모래가 주어졌어요. 쉬워요. 그 다음에 분자량비, 밀도비인데 분자량비랑 밀도비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네 두 개를 비교할 때 분자량비가 밀도비랑 같아요라는 건데 지금 밀도 안 나왔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근데 보자마자 바로 나오셔야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NO의 원자량 주어졌네. 원자량, 질량, 몰. 3대 순환고리를 이용하라는 거구나. 라고 했죠. 다시 질량, 몰, 원자량을 통해 뭐가 나와요? 분자량, 이거의 분자량을 잡을 수 있네. 얘네들 분자식 주어졌으니까 분자량을 잡을 수 있구나. 그럼 나는 뭘더 나오고, 질량도 나오고, 다 나오겠네?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N2의 분자량을 구해봅니다. N이 하나에 14네. 14가 저기에 있으면 얘 분자량은 28이네. 몰은 뭐예요? 분자량분의 질량 28분의 14 딱 절반입니다. 0.5몰이고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맞죠?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C와 O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모르니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3점짜리라고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화원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CO, 일산화탄소 12랑 16이랑 1몰만큼 들어있네. 얘 분자량이 얼마야? 얘도 28인데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오케이. 그러면 둘이 곱하면 28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 곱하기 y는 14이다. 얘랑 둘이 곱하면 그렇죠. 반띵하면 14 맞고요. 니은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량이라고 하면 전체 원자양 하면 분자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해당 원자수.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엔 적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전체 원자량이라고 하면 분자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분자몰은 0.5몰, 해당 원자수는 한 분자당 2개 있네. 둘이 곱하면요. 1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기체 밀도 나왔네. 밀도. 밀도비 방금 얘기했죠. 밀도비가 분자량 B라고 했었죠. 그 밀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자량이 서로 같아요. 그렇단 말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분자량 B가 밀도비랑 같기 때문에 가와 나가 서로 같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더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실전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원을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어렵진 않은데 화원을 처음 하시는 친구들 밀도 또 구하려면 부피, 분의 질량 또 해서 각각 또 계산하고 또 막 그렇게 난리 치면서 시간을 많이 날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이 좀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D가 4번입니다. 여러분들 배울 점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화원을 따지면 3단원 문제예요. 이제 공유결합,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화원에도 나오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은 화합물 AB2와 CA를 화학 결합 모양을 타는 것이다 라고 나왔네요. 아,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거 나왔죠. 근데 얘들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네. 그럼 발이 두 개인 거, 발이란 말은 제가 쓰는 발이란 말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수를 발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발이 두 개 있고요. 얘는 얘를 봤을 때 발이 한 개 있다라고 했으면 뭐예요? 얘는 O고 얘는 F구나. 즉 얘는 OF2라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맞죠? 왜? 얘는 16쪽에 이제 그 결합할 수 있는 발이 두 개, 즉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오고요. 얘는 한 개가 나온다. 맞죠? 그러니까 두 개, 한 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OF2다. 사실 화원으로 하시면 이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보면요. O, E-네.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 얘는 이가 양이온이네. 금속이구나. 그럼 마그네슘. 저걸 어떻게 바로바로 나와요? 화원을 하시려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MgO, 산화마그네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화원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셔야 돼요. 지금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다가 뭐 잘 안 헤어지고 주기율표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나온다. 원자 번호가 바로 안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화학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한 결정을 하시고 육모까지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이제 내신할 때는 화원을 선택했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B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렇죠. OF2 얘도 딱 봐도 공유결합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누가 봐도 공유결합입니다. 맞죠? 이게 원자가 전자수는 A가 B보다 크다. 원자가 전자수 산소와 플로리 원자가 전자수. 얘는 6개, 7개. 이것도 어떻게 바로바로 나와요? 얘는 족이랑 같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통합학대 열심히 하셨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A에서 C는 모두 이중의 원소이다. 아니에요. C가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2주기가 아니라 3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만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금속 나트륨이 나왔네. 금속 나트륨. 금속 보자마자 나트륨 보자마자 생각해야 될 거. 나트륨이 1쪽이네. 금속 1쪽? 이건 뭐지? 알칼리 금속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 우리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굉장히 많이 배웠다. 맞죠? 통합과학 때. 그게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실험까지 우리 다 배웠어요. 맞죠? 그 나온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실험 과정. 유리판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단면의 변화. 은빛의 광택이 단면으로 처음에 나왔겠지. 근데 곧 사라진다. 왜 사라져요? 공기 중이랑 반응을 해서 사라진다라고 배웠다. 맞죠? 그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좁쌀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고 물과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물과 반응했어요. 기포가 발생한다. 무슨 기포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수용액에 페놀프탈렌 이용액 한두 방 활동을 해서 색을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서 얘가 왜 이거를 발생시킨 다음에 이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왜 그런데요? 얘가 염기성 수용액이 됐거든. 즉 여기 있는 게 수소 이온이랑 만들어지면서 OH-이온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과정을 배우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화학식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문제풀이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 스타일 문제도 전혀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 모르냐 그냥 요 결론만 알고 있냐 모르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연기성이니까 얘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끝났네요.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에서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그렇죠.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광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산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니은 나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고요. 디귿 붉은색으로 변한다. 기억을 쫓아가다. 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력 디귿 5번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시 볼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주기율표가 관한 문제 남았죠. 이런 형태는 화원 스타일이 맞아요. 화원 스타일. 이런 거는 스타일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스타일이에요. 빨리 썼네요. 스타일.
자, 어쨌든 화원 스타일이에요. 자, 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많이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2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요런 형태 잘 주의해서 보세요. 제가 별표까지 쳤습니다. 잘 보세요. 자, 다음은 원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는데 1주기 1족 수소 자 이거 바로 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2주기 15족 나트륨 그다음 산소 플로린 가주시고요. 3주기 2족 마그네슘 3족은 알루미늄 요쪽이 바로 나와요. 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통학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습관이 돼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수. 자, 근데 이 중에 가와 나가 이 중에 하나가 있다 했어요. 근데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 8이래요. 원자과 전자수 합이 8?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거 지금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으니까 A와 B, 즉 A가 B가 아니라 가와 나 가와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를 예를 들어서 M이라 치고 N이라 칠게요. 둘 더해서 8이래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수소라면 1이라면 7이 돼서 아, 수소랑 클로린이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쌍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즉 주기라고 읽어야 되죠. 맞죠? 얘를 주기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맞죠? 주기는 나가 가보다 크다. 즉, 주기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될 수 있는 거 일단 적어보자. 아까 전에 나눈 것처럼. 아, 요렇게 있으면, 아, 요게 가나 중에서 주기가 더 큰 놈이 얘라면서, 그럼 요게 나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그네슘이랑 섞여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16쪽이다 맞죠? 산소인데, 아, 근데 마그네슘이 전자껍질수가 더 많다 맞죠? 주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다 맞죠? 또는 알루미늄이랑 질소도 가능하긴 하다 맞죠? 그러면 알루미늄 질소 중에서 질소가 먼저 오고 알루미늄이 이렇게 오는 구조다. 이렇게 해도 8이 되죠. 즉, 이 두 개 정보로 지금 파악했어요. 1번 정보, 2번 정보로. 자, 그럼 밑에 강화나의 양성자 수의 차는 5보다 작다. 양성자 수의 차. 즉, 양성자 수 하면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 같은 말이 원자 번호 똑같은 말 얘가 원자라는 가정하에 전자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대로 화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차이가 5보다 작다. 아, 그럼 번호를 차이를 계산하라는 소리네. 그럼 쭉 계산하면 되지 뭐. 얘 1, 9니까 빼면 8. D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는 8, 12, 4. 5보다 작다. 너 가능하겠네. 너 가능해. 너 가능하네. 그다음에 질소 알루미늄. 그럼 너는 7, 13, 6. 어디? 너 안 되네. 아, 너만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산소, 마그네슘이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네요. 산소가 C이고 마그네슘이 E네요. C2를 고르시면 됩니다. 맞죠? C2. 맞죠? 어, 5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죠? C2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함정이 하나 더 있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많고 이렇게 추론해야 될 내용도 많은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빨리빨리 연습하시는 걸 하시면 화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복습을 하세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또 별표를 또 하나 줄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얘가요. 몰 플러스 이제 약간 이제 그 양성자수, 중성자수 관련된 양중 이런 뭐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근데 요게 또 화원에서 굉장히 트렌드합니다. 화원, 트렌드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중요시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화원에서도 또 출제가 되었고 수특에서도 지금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맛보기 할 만한 문제이다. 아, 뭘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밑에 있는 요 내용이 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고 푸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기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용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 두 가지래요. 아, 그렇대. 오케이, 넘어가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보자마자 일단 중요하진 않지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아,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원자번호 1번이고 그리고 질량이 1이네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중성자 두 개 있어서 질량수가 4개예요. 즉 이렇게 양중전질 잡는 과정을 화원에서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양중전질 다 잡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요. 용기에 의해서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중성자주가 7분의 1이다. 라고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아, 이건 비례식을 써야 되구나. 미지수를 잡아서 비례식으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근데 학원에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얘가 지금 B로 나왔어요. B로 나왔단 말은 비례식이란 말이고요. 얘가 A에 있다 치고 얘가 B에 있다 치면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A와 B가 관계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맞죠? 관계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 여기 밑에 있을 때도 지금 비례식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B만 알면 되니까 A와 B의 관계식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정해두고 푸는 거예요. 요런 아이디어가 허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전체 양성자 수를 먼저 구하면요. 자, 얘가 A개에 있다 했어요. 얘가 A개에 있는데 얘 분자 하나에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다, 맞죠? 그럼 1 곱하기 A 하면 뭐예요? 아, 굉장히 어렵다, 맞죠? 1 곱하기 A 하면 같은 숫자가 나와요. A가 나온다, 맞죠? 굉장합니다. 수학 시간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요. 그다음에 얘 양성자 수가 얘는 몇 개예요? 아, 두 개 남았죠. 두 개인데 얘는 전체가 B개라고 잡았네. 아, 굉장히 어려워요. 둘이 곱하면 전체 양성자 수가 나오겠네. 이 B개다. 아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죠? 굉장히 여러분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댓글 남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수학의 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 말고 수학도 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굉장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중성대수가 없어요. 중성대 없으니까 빵이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A 곱하기 빵이니까 빵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있다. 맞죠? 중성자 두 개 있다 했으니까 B개를 곱하면 이 B개다. 얘가 7분의 1이에요. 라고 하는 걸 식을 푸는 거다. 맞죠? 그냥. 그럼 정리하면요. A 더하기 2B는 그 다음에 7 곱하기 2B. 아유, 크로스로 곱해지는 거 이것도 굉장합니다. 맞죠? 14B.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천히 크로스로 곱해졌어요. 얘가 요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다. 이해하시죠? 맞죠? 요 설명 안 해도 되겠나? 모르겠어요. 12B. 자, 그다음 정리하면 자, A에 12 넣어주고 B에 1 넣어주면 되겠네. 아, 너는 12대 1의 B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원래는 12N 그냥 1N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정확하지만 서술형에서는 그냥 12, 1 넣고 풀어도 돼요. 왜 비례식이니까 넌 12대 1이에요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요거를 찾은 겁니다. 맞죠? 여기 밑에 풀면 되지. 자, 질량이 나왔네요. 아, 질량이 나왔네. 질량 생각해야 될 거? 아, 너는 몰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몰은 어디 있고 분자량은 어디 있는데요. 분자량이 얘 분자량, 얘 질량이 분자량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몰은 뭔데요? 얘 개수가 몰인 거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흐름대로 유기적으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화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뭘 배웠는 게 뭘 여기도 쓰이는구나. 뭘 분자량 질량이 여기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 풀면 되고요. 자 보면요. 헬륨 원자액의 전체 질량은 몰은 몇 개? 한 개. 근데 질량은 4개. 4분의요. 수소 원자액의 전체 질량은 한 개 곱하기 몰 곱하기 12, 1 질량 12 곱하기 1은 12다 맞죠? 그래서 3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월 보기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시험 봤다, 안 하면 모른다. 이거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배울 유의미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시고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붉은색 구리 코일을 나는 가를 공기 중에 가열하여 검은색으로 변한 코일을 단 수소에 반응시켜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거 굉장히 유명하다 맞죠? 붉은색의 산소, 공기 중이 가열했다라는 말은 산소와 반응했다, 검은색이다, 붉은색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수소랑 반응시켜서 붉은색으로 변했다.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공기주랑 가열, 산소랑 반응해서 검은색 됐고 수소와 반응해서 붉은색 됐어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네. 왜 산소가 이동하고 수소가 이동하잖아? 산화환원 반응이네. 라고 이해하시고, 얘네들은 화학식을 여러분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뭔데요, 이게? 일단 CU, 구리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요, 구리2라고 할게요. 구리2짜리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 쓸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얘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고요. 2CO가 됩니다. 맞죠? 이 과정이 가에서 나로 변한 과정이에요. 맞죠? 이게 가 to 나예요.
이 과정입니다. 맞죠? 아, 그럼 뭔데요?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바뀌는 과정은 뭔데요? 이 산화구리가 수소를 만났어요. 좀 좁을 수 있나요? 조금 옆으로 적을게요. 산화구리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어서 일반 구리로 추출한 거예요. 지금 일반 구리를 추출한 거예요. 붉은색으로 다시 재련시켰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런 게 쉽진 않아요. 얘를 반응시켜서 이제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가열하는 과정에서 얘를 반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상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린 개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자, 어쨌든 얘를 반응시켜서 다시 뭘 내냐? 얘랑 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딱 뭐 하고 싶어요? 그냥 합치고 싶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나투다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 뭐가 산화됐고 뭐가 환원됐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실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도 뭐 화학 반응식 안 쓰고도 여러분들 산화하는 반응 나중에 캐치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건데요, 화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에 화학 반응식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나 과정에서 CU는 전자를 잃는다. 자, CU를 전자를 잃는다. 실질적으로 전자를 잃는다라고, 죄송합니다. 전자를 잃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체크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르게 하는 방법. 전자를 잃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화했어요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맞죠? 산화하는 반응에서 전자를 잃는다는 건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화 반응이에요. 얘가 산화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전자를 잃니 실제로 봐도 돼요. 얘가 원자에서 이온으로 가면서 CO 2가랑 가정하에 CO 2 플러스로 바뀌었죠. 전자를 잃은 거 맞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다음 나에서 다 과정에서 얘가 환원이 된다. 얘가 환원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보면 되지. 자, 얘가 1로 가면서 얘가 환원됐어요. 하나가 환원되면 다른 게 환원될 수 있나? 아니죠. 얘는 산화돼야 되죠. 이렇게 산화됐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도 돼요. 산소가 떨어져 나갔어요. 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요, 전자가 이동했어요. 라고 봐도 되고요. 뭐 다른 게 여러 개로 볼 수 있어요. 또, 자, 체크해야 될 거 하나 추가로 알려드릴 거. 얘가 환원되었어요. 그럼 얘를 산화시킨 거니까 얘는 뭐예요? 산화제요. 얘는 얘에 대해서 얘를 환원시켰으니까 얘는 환원제요.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맞죠? 그래서 산화됐다, 환원됐다. 어쨌든 얘는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코일의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얘가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CO가 되면서 질량이 증가했다 맞죠? 근데 다시 떼냈으니까 질량이 줄어들었겠다. 근데 가와 나가 똑같은 애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이제 재련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가와 다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나와 나는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나와 가의 관계, 나와 다의 관계는 확실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재련되면서 얘가 산소가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질량은 당연히 나가 더 크다라고 말해야 되지 다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개념들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뭐 산화하는 반응에 관한 개념들은 이런 거 화학 반응식 쓰는 거라든지 저는 이런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화원의 일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막 구리의 이런 재련 과정에 대해서 깊이 뭐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산화하는 반응이 뭔지, 산화제가 뭔지, 환원제가 뭔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수용액 가에스타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었을 때 수용액의 색과 금속 아이언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 발생 여부는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용액 하나, 둘, 세 개 있네? 일단 보자마자 염산, 얘는 산성, NaCl 얘는 뭐야? 몰라. 일단 나 또 NaOH 얘는 염기성 이건 딱 보이네. 산성이 들어있고 염기성이 들어있네. 뭐 이런 거는 다 아시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들어있는 거. 오케이 됐어요. 페놀프탈 용액은 뭘 찾는 거다? 얘는 염기성을 찾는 얘 이름이 뭐예요? 지시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맞죠? 지시약. 맞죠? 페놀프탈 용액에서 붉은색을 나타냈네. 너가 NaOH가 걸렸어요. NaOH야 딱 걸러내졌어요 라고 하면 돼요. 저 금속이랑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무색인데 발생한다? 무색인데 발생한다는 뭐예요? 자, 염산을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겠다 맞죠? 우리가 방금 물 넣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자, 금속 조각 넣었을 때 자,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그 알칼리 금속에 반응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금속 조각을
알칼리 금속뿐만 아니라 알칼리 금속이 제일 반응성이 큰 것뿐이지 금속을 물에 넣거나 금속을 산성용액에 넣게 되면 기체가 발생해요.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발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 맞죠? 이것도 한번 식을 써볼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식을 따로 쓰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둘이 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NaCl2 이렇게 NA이 아니라 ZnCl2니까 얘가 두 개 있고 플러스 H2 이렇게 기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화학 반응식은 되게 유명하고 화원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색이고 산성이니까 무색이고요. 얘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그럼 반응 안 하는 건 뭐 NaCl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겠지. 얘는 뭐 중성일 거니까 맞죠? 그냥 소금 그냥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넣으면 그럼 그냥 뭐 소금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성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기억. 가는 NaOH 수용이다 맞고요. 니은 25도씨에서 나의 pH는 7보다 작다? 그렇죠.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맞죠? 나는 산성이니까 맞네요. 디귿. 붉은색은 기억이 적절하다. 아니에요. 붉은색 아닙니다. 무색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수용액 A에서 C 중 두 가지 수용액을 각각 10ml씩 혼합했대요. 오케이, 같은 용액끼리 10ml, 10ml끼리 혼합했는데 그게 자료인데 A에서 C는 각각 HCl 수용액, NaOH 수용액, CaOH2 수용액. 오케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자, 딱 봤더니만 혼합조 수용액 이렇게 두 개를 섞어놨네요. 두 개씩 섞어놨는데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모형이 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 있네. 자, 그럼 이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온 모형이 3개가 나왔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안에는 알자 이온이 한 개 있고요. 알자 이온이 한 개가 있고요. 플러스 구경권 이온이 두 개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구경권 이온이 두 개다. 이렇게 이해돼요? 왜냐하면 얘가 중화 반응을 했다면 하나가 알자 이온이 다 날아가 버린다. 맞죠? 만약 중성이라면 이게 없어져요. 둘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 개가 남아 있으니까 이온이 세 개 있다는 정보는 알자 이온 한 개에 구경권 이온 두 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여긴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위성이 두 개다. 맞죠? 그러면 중화 반응을 안 한 놈 얘 두 개가 반응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화 반응을 해서 사라진 애들 중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그 두 개가 이거 두 개예요. 하나는 중화 반응 했는 거고 하나는 중화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염기성이 두 개 섞인 거예요. 근데 이온 수가 되게 많죠. 누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얘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감을 잡고 가면 되고. 자, 그다음 우린 또 추론해 볼 건데. 자, 일단 여기는 지우고요. 자, 우린 추론해 볼 건데 뭘 추론해 볼 거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구경권 이온이 뭔지를 찾아내는 걸 추론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개, 자, 여기 다 지우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 A가 공통이에요. 둘 다 A가 들어갔네. 그러면 둘이 공통적인 이온이 뭐지? 세모, 네모가 있고 세모, 네모가 있네. 근데 10ml씩 똑같이 넣었다면서. 똑같이 넣었다면 이온 모형에도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세모가 공통 이온이겠네. 그러면 얘가 구경권 이온이겠구나라고 했는데 네모가 이렇게 있네. 네모가 더 많네. 공통 이온이 네모가 더 많다? 그렇단 말은 이런 가능성이 높다 맞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이온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네모 이온수가 많다는 거는 네모는 일단 OH- 이온으로 잡을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여긴 염기성이 두 개 섞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여기는 염 플러스 염인 케이스예요. 뭐 그렇게 일단 추론은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확실하다 맞다는 그건 아니고 얘를 이렇게 가정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염기성이 세 개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얘가 염기성이라면 하나가 Na 플러스고 하나가 Ca 플러스 이온이면 가능하겠다 맞죠? 얘가 Na 플러스 이온과 Ca 플러스 이온 중에 하나이면 성립이 되네. 그래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 가능한데 누가 A인지 누가 C인지 몰라요. 그럼 A가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이온이라 가정해 보는 거예요. 얘가 Na 플러스 이온이다 라고 가정하면요. 그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얘가 NaOH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HCl이 돼야 되겠지. 그럼 중화 반응 해야 되잖아. 그러면 10ml 속이니까 얘는 원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농도가 같다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면 더 정확하긴 했어요. 이 문제는 농도가 같다는 말이 없으면 솔직히 비정확해서 좀 약간 오류가 날 수 있는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농도가 같은 부피 속에 같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게 통합과학의 수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뭘 배우고 뭘 정도 배우면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농도 같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 보면요. 10mm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둘이 이온수가 같아야 돼요. 즉, NaOH와 HCl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같아야 돼요. 이온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들어왔으면 얘랑 얘가 날아가서 이렇게 두 개만 나와서 중성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꼬아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HCl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두 개라서 얘가 농도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세모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농도가 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NaOH가 아니고 얘는요 뭐예요? CaOH2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CHOH2. 그럼 뭐예요? OH가 하나 반응하고 하나가 남았죠. 하나 남고 얘 한 개 남고 얘가 한 개 남으니까 말이 되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OH-이온이고 공통 이온이 CaE 플러스 구경권 이온이고 얘는 Cl-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뭐예요? 정리 다 됐네. 그러면 B는 뭐예요? 아까 HCl이고 반응 얘랑 안 했는 CL은 뭐예요? NaOH네. 그럼 얘가 중화 반응해서 이제 딱딱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면 요거 두 개가 남겠네. 그럼 Na 플러스 이온만 남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남으니까 Na 플러스 이온이 뭐예요? 요거 네모다 네모. 새까만 거. 새까만 이온이 있고요. Cl 마이너스 이온은 뭐예요? 동그라미 빈 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죠? 요 두 개만 들어있으면 되겠다 맞죠? 반응했는 거. 그러면 그 모양은 뭐예요? 이거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추론형이고요. 추론형 문제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좀 보셔야 될 거고, 난이도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렸을 거고, 이 문제 손으로 못 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겁먹을 필요 없고, 학원 가면 많이 나옵니다. 뭐, 계산이 더 복잡한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로 맛보기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원에 똑같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화원 트렌드다, 화원에서 챙겨와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다음은 물질 A와 B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와 B는 각각 염화, 칼륨, 그리고 설탕, 이 보자마자 뭐라 해야 돼요?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공유 결합 물질. 아, 차이가 뭐냐? 전기 전도성 딱 나왔네. 이온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맞죠? 보도록 할게요. 근데 고체에서는 둘 다 없어요가 중요하다, 맞죠? 고체에선 둘 다 없어요. 왜 고체는 이온이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온 결합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함정. 이걸 빈칸 나와서도 좀 위험했어요. 수용의 상태선 뭔데요? 이온 결합 물질은 있고 공유 결합 물질은 없는데 얘가 있네. 얘가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다? 얘가 이온 결합 물질, 즉 KCl이고 얘가 설탕이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 수용해가 없다. 끝. 이렇게 보시면 끝났습니다. 자, 기억 A는 설탕이다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는 기억이 맞냐? 아닙니다. 동그라미 기억 아니고요. 디귿 B 수용에게는 이온이 존재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긴 하지만 화원, 수능까지 이 유형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가고요.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발 같은 거 물어본다든지, 즉 이제 뭐 공유전자상 이런 거 물어보는 심화 문제로 갈 수 있고, 설탕과 KCl 뭐 이 정도는 이제 통합과학 수준이고 조금 더 난이도 올려서 비슷한 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기세요.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17번 보자마자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금속의 반응석이라고 이제 원래 화원에서 메인으로 있었던 이제 단원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좀 심한 문제 유형이었어요. 근데 저희 때부터 딱 그 2021 수능 그 시즌 때부터 없어졌어요. 즉 2020 학년도부터 이제 좀 약간 사멸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수특에도 수완에도 거의 딱 한 문제씩만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인데 여기서 나왔다라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물론 산화하는 반응을 가르칠 때 이거를 가르치긴 합니다. 통합과학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화원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형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되고 많이 어렵진 않나요. 그래도 뭐 근데 여기는 모를 개념이 좀 더 많이 개입됐기 때문에 모를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좀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금속의 반응성까지 해라라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께 많이 무리수였던 것 같긴 같아요. 얘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여기 좀 오답률이 좀 많이 내려갔을 것 같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금속의 일을
비수용액에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고 반응이 진행될 때 금속 B가 석출되고 A가 생성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금속 B가 석출되고 A가 생성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는 거죠, 이거는. 자, 금속 A를 넣었는데 B가 석출됐다라는 말은 A가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반응성이 크다.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요까지는 이제 화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가로 석출이 된다라는 거다, 맞죠? 이해됐죠? 이가로 석출이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뭐 금크, 뭐 금장 이런 거 있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정석대로 제가 이제 뭐 화원에서 가르쳐 줘야 될 그런 논리 같은 거를 뭐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깊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정리하면 A에다가 B, NO3를 집어넣었더니만 어떻게 바뀌어요? A가 이가로 석출이 된다? 맞죠? A가 이가로 석출되고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플러스 자 이게 지금 BNO3가 되는 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B 마이너스랑 NO3 마이너스랑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다 맞죠? 근데 얘가 두 개 지금 이가라는 말은 전자가 주고받은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씩 있어서 얘가 두 개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플러스 이 B로 석출이 되겠죠. 이해돼요? 다시 얘가요. 이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가예요. 얘 일가 음이온이니까 얘가 일가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반응해서 두 개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두 개가 지금 반응을 했죠? 그럼 두 개가 석출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합쳐지면 아 A, NO3, 2 같은 이런 형태로 되겠다. 맞죠?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 이런 물질이다. 맞죠? 이해했어요?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라고 됐어요. 그렇죠.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맞죠? 얘가 지금 여기 있었던 전자가 요로 붙으면서 얘는 지금 이렇게 금속으로 석출되는 거고 얘는 지금 이온으로 바뀐 거죠. 이동한 거 맞고요. 자, 니은 수용의 속 양이온수는 증가한다. 자, 이게 사실 금크 금작에 관한 개념인데 실전 개념이긴 해요. 제가 공부했을 때. 근데 저 설명 안 했는 거거든요. 저도 필요가 없어서. 자, 그냥 이해해 보세요. 화학 하나씩만 이해하면 됩니다. 금속을 한 개 집어넣었어요. 금속을 한 개 집어넣었어요. 이온이 원래 두 개, 이게, 마이너스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예요. 실수했네요. 자, 이게 금속을 넣었고, 금속 양이온이 있어요. 근데 얘가 금속 양이온으로 바뀌고, 얘가 지금 이렇게 석출됐어요. 그러면 두 개 있었던 게 한 개로 바뀌게 되면, 수용의 속 양이온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자, 2에서 1로 줄었다, 맞죠? 아, 숫자가 굉장히 어렵다, 맞죠? 2랑 1이랑 했을 땐 누가 더 작은 거지? 1이 작은 거 맞죠? 2이 작은 거 맞지? 그러면 수용성 양의 연수가 감소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금속을 집어넣는 애가 원래 수용액 속 들어있는 애보다 만약에 여기 뭐라 하면 이온에 있는 이온 가스가 이가잖아요. 가스가 이게 가수라고 할게요. 가수가 더 크다면 얘가 있는 이온수가 작아집니다.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수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제 금작이다, 이런 현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건데 그냥 화학 방식 여러분들 써보고 이해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일단 좀 가려졌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석출된 B의 질량분의 감소한 A의 질량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분자량, 원자량 줘있는데 원자량 몰 질량입니다. 맞죠? 자, 다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소한 A의 질량이란 말은 A는 한 개가 감소했어요. 근데 B는 두 개가 석출됩니다. 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몰이에요. 질량, 몰, 분자량, 원자량 줘졌네.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몰 곱하기 원자량 그거 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그 몰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메커니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석출된 B의 질량 몰 곱하기 분자량 B의 원자량 108입니다. 맞죠? 분해 감소한 A의 질량은 1 곱하기 207이다. 맞죠?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라고 했는데 얘 계산하면 216이 나왔죠. 좀 어렵다. 맞죠? 216분의 207이 나왔죠. 아 얘는 1보다 작은 것 같다. 맞죠?
작은 것 같다. 이해되죠? 맞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감소한 A의 질량과 B의 질량 비교했을 때 얘가 작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정리하는 거 이해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많이 지금은 중요도는 사실 뭐 그닥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뭐 이런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계속 나온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좀 막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봤지만 이제 고3 때는 안 나왔어요. 고3 모의고사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계속 안 나왔어요. 그게 트렌드가 아니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대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메커니즘이다. 화학 반응식 쓰는 거랑 이런 거 뭘 체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현역 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NaOH 수용액과 HCl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는 용액이다. 아하, 얘는 중화반응 문제네. 중화반응 좀 어려울 수 있다. 맞죠? 중화반응 문제 항상 이제 어려워요. 이 화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여기에다 일정하네? 여기를 바꿨네? 뭐 이런 형태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아, 얘가 기억과 니은은 전체 이온 네 가지 중 하나이고 그 기억분의 니은분의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찾으면 될 거고 가해서 Na 플러스 수분의 OH 마이너스 수가 2분의 1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해서 Na 플러스의 수분의 OH 마이너스 수가 2이다 라고 됐어요. 자, 그렇다면 가정해 본 겁니다. 가정. 이거는 얘들의 농도를 모르는데 농도를 일단 같다고 가정하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바로 성립되고 사실 이거를 통해서 용액의 농도를 추론하세요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NaOH에 10ml량 있는데 이거 화원에서 똑같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10ml인데 여기 안에서 얘가 10개 이온이 들어있어요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개, Na 플러스 10개면 얘도 10개 남았죠. 예, 각각 한 개 1대1로 결합하니까. 그러니까 1ml당 한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거는 지금 1ml당 몇 개가 들어있어요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정보를 통해서. 왜? 구경권 이온수가 나왔다 맞죠? 그럼 Na 플러스가 2니까 너는 10분의 둘이 되려면 5가 성립해야 되네. 그럼 얘가 5개 남아야 되네. 그럼 5개 반응했겠네. 5네. 끝났네. 너도 1대1이네. 그러니까 즉 사실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무조건 둘이가 농도가 같게 나오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 정보를 주는 게 화원에선 농도를 구해라라는 말인 건데 이제 여기서는 농도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이 되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 30. 근데 너는 2분의 1이 남아. 그럼 너 이제 정보를 찾을 수 있지. 너 반응하면 몇 개 남는데? 너가 반응하면 너 5개 남잖아. 2분의 1 나와야 된다면서 2분의 1 된 정보 뭐예요? 너 2개 남았네. 끝났네? 그럼 뭐예요? 2분의 1. 그러면 OH 마이너스 수, OH가 아니라 Na 플러스네요. 아이고. Na 플러스 수분의 H 플러스 수. 끝났네요. 이거네. 이게 니은이네. 그럼 여기 X 나온다 맞지? 맞죠? 그러면 요렇게 또 반응하면 20이다 맞죠? Na 플러스 10개분의 H 20개. 그럼 너 2네요. 끝. 다 풀었다. 너까지 할까요? 너는 뭐야? Na 플러스 H 플러스 너 없지 너 빵이지 뭐 없지. 그러니까 빈칸이겠네요. 됐다. 자, 기억. 기억은 H 플러스이다. 그렇죠. 기억이 분자다. 맞죠? H 플러스 맞고요. 자, 니은 X는 1이다. 아니고요. 이거 생성된 물 분자 수. 사실 요거는 이제 물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소라는 게 있는데 물 분자 수는 여기 있는 개수가 작은 쪽을 따라간다. 즉 부피가 작은 쪽 또는 개수가 작은 쪽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배운 내용이긴 해요. 자, 여기에 지금 개수가 10개, 30개, 30개씩 있어요. 그럼 물소 법칙이란 적은 쪽을 따라갑니다. 10개 쪽을 따라가요. 지금 나랑 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는요, 10개, 5개, 5개면 5개를 따라갑니다. 즉, 너랑 반응하면 이렇게 하면 5개 남죠. 그러면서 5개 반응하죠. 근데 얘가 다 날아가잖아요. 즉, 적은 쪽을 따라간다는 소리가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가에서는 5개 반응한다. 그럼 나에서는 10개, 15개면 10개가 반응되겠지. 끝. 됐습니다. 나에서 10개, 가에서 5개. 그러니까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뭐 이렇게 뭐 물소 법칙이다라고 거창한 거지만 뭐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근데 화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뭐 궁금한 거나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정리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문제들 두 문제 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전형적인 화원 문제입니다. 화원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도 난해하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다 알고 나면. 근데 처음 본 친구들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잘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분자 AB3와 A2B2 모형을 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렇대. 그거만 주어졌네. 그렇네. 분자가 AB3, A2B2 두 개 있네. 자, 나왔습니다. 자, 기억. 분자량은 AB3가 A2B2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원자량이 이렇게 주어졌고 AB가 주어졌다고 나오면요. 얘 원자량을 A, B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쓰는 걸 습관으로 많이 들여요. 이게 좀 빨리 풀거든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줬는데 그럼 얘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3B라고 적어주고요. 얘는 뭐예요? 2A 플러스 2B다 맞죠? 그럼 얘가 크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식 정리하면 되지. 그럼 얘 너 A 넘기면 일로 A 남고 얘 넘기면 B 남네? 맞죠? 그럼 B가 A보다 크다? 원래 전제 조건이랑 같네요. 맞네 그러면 됐고 자 니은 AB3에서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질량하면 몰 곱하기 분자량, 몰 곱하기 원자량, 몰 곱하기 원자량. 그대로 하면 되지. 질량이라고 물어봤으니까요. 그럼 질량은 A의 원자량 1개 있고요. 곱하기 1 분의 B의 3개 있는데 B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3보다 크니라고 물어본 거다 맞죠? 정리하면 또 B가 A보다 크다 나오죠.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다 맞죠? 이게 맞고요. 여기까지 쉬워요. 자, 디귿이 여러분들 어려웠을 겁니다. 맞죠?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1g? 뭐 어쩌라고 이렇게 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맞죠? 뭐 어쩔 TV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1g에 들어있는 A 원자 이제 화원에서 실전 개념입니다. 잘 정리하세요.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인데요? 라는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얘는 A 원자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예요.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이건 아시죠? 해당 원자수. 전체 원자수 A 원자수를 구하려면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구하려면 그것의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를 찾아야 되는데 몰이 여기서는 이거예요. 이거 왜 이건데요? 라고 하면요. 자, 질량이 1g이에요. 분자량이 주어졌으면 분자량, 원자량으로 주었으면 원자량. 질량을 원자량 분자량 나눈 게 몰이죠. 그러니까 분자량 분의 1 곱하기 원자수예요. 근데 이걸 입에 붙게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분자량 분의 1 곱하기 원자수 이런 식으로 입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익히셔야 돼요.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라면서요. 그럼 1g 분에 들어있는 거 1분의 분자량 얼마예요? 얘는 A 플러스 3B라고 적었었죠. 곱하기 원자수 1개 분의 얘는요.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A 플러스 2B가 분자량이다. 맞죠? 분의 1 곱하기 A 원자수 몇 개? 2개. 정리하면 된다. 맞죠? 얘는 얘 이렇게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1이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3B예요. 너가 이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 거다. 맞죠? 정리하면 A 플러스 3B가 2A 플러스 2B보다 크거나 같냐? 크냐? 같냐? 아니라 넘기면요. A가 B보다 크다. 얘도 A보다 B보다 크다. 결국 똑같은 식을 유도하는 거다. 맞죠? 셋 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강조합니다. 맞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화원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정답은 5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자, 궁금하거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풀었더니 또 뭘이 나와요. 화원에서는 계속 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적응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뭘이 좀 많이 나온 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전형적인 화원 스타일입니다. 화원 맛보기 스타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겨가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기체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기체 딱 나왔고, 오케이. 자, 그리고 부피 주어졌고, 전체 원자수 질량, 원자수, 몰, 분자량,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되는 거죠. 원자수, 부피, 기체, 부피. 밑에 봤더니만 기체 AB의 이미 원소기가 필요 없고, 기체 온도하면 각각 같다, 부피 B, 꼴 몰수 B, 분자량 B, 밀도 B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맞죠? 잘 썼죠? 연습했던 거. 부피 B가 몰수 B랑 같으니까, 얘를 몰수, 즉, 너를 EN으로 봐도 돼.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분자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질량이 주어졌으면 질량을 찾을 수 있고 전체 원자수 찾을 수 있네.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전체 원자 수 이렇게 일단 스몰 n이라 적어놨어요. 헷갈릴 수 있지만 라지 n이에요. 얘는 스몰 n이라 적었어요. 헷갈릴까봐 또. 자, 전체 원자 수를 찾을 건데 전체 원자 수는 뭐예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 그래서 헷갈린다. 아, 선생님 뭐가 뭐고 뭐 어때요? 천천히 할게요. 다시 전체 원자 수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일단 주어졌는 거 이걸 가지고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보자고요. 이제 m이랑 n이랑 합해서 몇 개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요. 자, 2n 곱하기 아이고 n을 쓰면 안 되겠네. 여기 n이 있네. 그러면 자, 우리는 문자를 좀 바꿔서 n이라 쓰지 말고요. 자, 우리 a라고 합시다. 2a, a개만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a 이렇게 적을게요. 2a개 곱하기 n 플러스 n개 했는 게 n개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얘는요. a 곱하기 n 플러스 4m개가요. n개래요. 아, 둘이 똑같다네. 그럼 너 둘이 똑같잖아. 똑같다며. 오케이. 그러면 또 이거 뭐가 돼요? a가 같죠. 그래서 이건 a는 또 날라가고요. 자, 그러면 둘이 식이 같으니까 2n 플러스 2n이랑 n 플러스 4m이랑 둘이 같네. 읽어보면 또 그러면 n과 n에 또 이제 b가 나오는 거죠. b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정리하면 n은 2m이 나온다. 맞죠? 이런 식으로. 암산을 좀 빨리 했는데 넘기고 뭐 말 안 해도 되죠? 넘기면 됩니다. n은 2m이에요.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되면 됩니다. 그러면 n분의 m이라고 나왔으니까 n을 2m을 집어넣으면 너는 2분의 1이네요. 일단 값. 그 다음에 x 찾을게요. x. 질량이라면서요? 질량. 오케이. 질량. 그럼 질량을 위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질량이 어떤 게 질량인지 찾으면 되지. 질량은 뭐예요? 몰 곱하기 분자량이라 하면 된다. 맞죠? 자, 그런데 n 플러스 n이다. 아, 이거 일단 잘 모르겠네. 자, 식을 잘 보면요. 또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가와 나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발견하셔야 돼요. n에다가 em을 딱 집어넣는 순간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원을 하는 친구들이 눈썰미가 좋아야 된다라는 점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요? 아, 둘은 실험식이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데요? 제가 AM, B, EM이죠. AM, B, EM이죠. 근데 얘는 A, EM, B, 4M이에요. A, EM, B, 4M.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얘랑 원래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즉, 근데 얘가 딱 두 배 수만큼 많으니까 얘의 분자량이 딱 두 배겠네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 분자량을 K라고 해볼게요. 얘 분자량을 K. 그럼 얘 분자량은 2분의 K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요. 질량은 뭐라고요? 몰 곱하기 분자량. 그러면 얘는 AK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맞죠? 정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 몰수는 2A다. 맞죠? 그리고 얘는 2분의 K만큼 분자량이다. 맞죠? 그럼 둘이 곱하면 2A 곱하기 2분의 K. 굉장히 어렵다. 맞죠? 얘도 AK 그럼 얘는 1 이런 거 잡을 수 있겠다. 맞죠? 그럼 너도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굉장히 어렵다. 맞죠? 2분의 1에다가 1을 곱했어요. 2분의 1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다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실험식이 분자식이 같다. 자, 요 실험식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화원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실험식과 분자식 같은 거 이렇게 다 풀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되니까 여러분들 정리할 게 많고요. 3월 모의고사 치고는 굉장히 좀 맛이 마라탕 맛이 아니었나 매운 맛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특히 뭐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 또 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에 모를 문제들은 다시 공부를 복습을 하시고 내신 때 꼭 대비해서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거나 모르겠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많이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막 겁먹지 마세요. 뭐 안 알려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친절하게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또 6월 모의고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